며칠 전에 중요한 자료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전환은 이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때 일단 탄소 배출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서 많이 줄였다 이런 거죠.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증가 추세, 탄소 배출 지속 감소라고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원전 약간 마케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깨끗하고 따뜻하고 투명한 기업 만들기 프로젝트 경제와 노자 깨타투 박진입니다. 며칠 전에 중요한 자료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탄소 배출이 얼마나 됐는지, 그러니까 지난해 탄소 배출이 우리나라에서 총 얼마나 있었는지가 발표됐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탄소 배출이 줄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량을 할 때 한 전환, 그 다음에 수송, 그다음에 산업 부분, 그리고 건물 부분, 뭐 폐기물, 농축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제일 주로 나오는 4개, 그러니까 전환, 산업, 건물, 수송만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뭐 얼마가 줄었다 이건 안 나왔고요. 부문별로 이제 얼마가 줄었다가 나왔는데 제일 많이 좀 눈에 띄게 줄어든 데가 전환 부분입니다. 전환은 이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때 일단 탄소 배출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서 많이 줄였다 이런 거죠. 우리 정부에서 지금 원전을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전을 또 야마로 딱 뽑아가지고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증가 추세, 탄소 배출 지속 감소라고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원전 약간 마케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력이 소비량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많이 늘리고 물론 재생에너지도 많이 늘어났죠. 그렇게 하면서 석탄 발전이 줄어드니까 여기서 24%나 감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말해요.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 전환의 실효성을 바탕으로 무탄소 에너지 주류화의 국제적 확산도 함께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탄소 에너지 주류화가 예전에 제가 말했던 CFE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마케팅을 하려고 이 자료를 낸 게 아니냐라는 이제 좀 환경 단체들의 이제 얘기도 있죠. 왜냐면 이게 원래는 한 달, 2달 뒤에 나와야 되는 자료인데 사실 총선 앞두고 갑자기 이게 좀 나와가지고 이게 또 정부 마케팅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저는 그걸 좀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 전환에서 24% 줄은 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물론 원전을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건설될 때 들어가는 어떤 에너지를 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뭐 제품, 철강 제품들, 시멘트 제품들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사실 거기서 탄소 배출이 나오니까 우리가 뭐 태양광 한다 그러면 태양광 지을 때 탄소 배출 안 나오냐 이거랑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원전은 아시겠지만 사용 후 핵 연료 폐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뭐 그런 장기적인 것까지 보면은 뭐가 더 낫다 이거를 또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논쟁을. 하지만 일단 지금 탄소 배출 차원에서만 딱 보자면 원전 가동을 좀 늘리면서 이렇게 탄소 배출이 좀 적어졌다. 이거는 좀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산업 측면에서도 6%나 감축이 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2022년에도 좀 적었잖아요. 그때는 아시겠지만 태풍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사실 탄소 제일 많이 배출하는 데가 철강인데 철강 포스코가 이렇게 멈추면서 탄소 배출이 좀 많이 줄었죠. 근데 2022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이제 탄소 배출이 적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산업계의 체질 개선 노력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철강 부분에서는 노후화된 고로를 폐쇄해서 이렇게 노후화가 되면은 좀 더 탄소를 많이 배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도화가 되면 탄소 배출을 좀 줄일 수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좀 적용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고로에서는 탄소 배출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폐쇄하니까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정유사들이 이제 뭐 기름을 들고 와가지고 막 분해할 때 열을 내야 되잖아요. 그 보일러를 원래는 뭐 벙커CU나 이렇게 탄소 배출이 많은 걸로 했다가 그 연료를 좀 전환하면서 또 감소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약간 제가 조금 생각했을 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고로를 폐쇄해서 몇 %가 줄었고 뭐 이런 것들이 세분화된 자료가 있었으면 제가 뭐 납득을 할 수 있겠는데 그 세분화된 자료가 없었기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어떤 기술 어떤 발전이라든지 체질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동률이 좀 낮아져서 탄소 배출도 같이 줄였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2022년도에 우리 그 태풍 맞아가지고 가동 못하면서 탄소 배출이 줄었던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쪽들이 있는데 저도 그게 조금 일면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숫자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작년 제조업 가동률이 71.3%였습니다. 전년보다 3.5%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가동을 안 하다 보니 탄소 배출이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석유화학에서 탄소 배출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NCC 있잖아요. NCC 나프타 그런 데들의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년에 81.7%였는데 지난해는 74%로 완전 뚝 떨어졌습니다. 탄소 다배출 업종들이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탄소 배출권을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유상할당이 좀 적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가격이 거의 지금 8,000원대거든요. 처음 우리 그 시장 열렸을 때가 그때가 아마 8,000 얼마였는데 그때랑 수준이 비슷해요. 탄소 배출권을 사야 할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출권을 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탄소 가동률이 낮으니까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거고 국가에서 무상으로 줬던 탄소 배출권만으로도 충분히 이거 뭐 커버가 되니까 뭐 어떤 데는 심지어 이 탄소 배출권이 남아 돌아서 이걸 팔아가지고 이익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황을 봤을 때 이게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이 줄었다 이런 게 아니라 불황인 상태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디가 제일 많이 좀 불황일까를 찾아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석유화학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사실 불황이 되게 깊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15대 수출 품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수출이 좀 반등을 해가지고 반도체도 좀 잘 되고 있고 사실 디스플레이나 IT 같은 경우에도 뭐 하반기 갈수록 좀 잘 될 거라는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뭐 몇 개 좀 약한 좀 지점을 좀 뽑아보자 이렇게 하면 전문가들은 석유화학을 많이 꼽고 있습니다. 중국이 너무 싸게 잘 만들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 딸리게 되는 거죠. 석유화학이 사실 2년 동안 지금 불황인데 지금도 아직도 반등의 여지가 거의 없다. 중국이 경기가 좀 좋아지면은 그게 반등할 거라는 좀 이렇게 전망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과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석유화학을 원래는 이제 중국의 공세가 좀 위험했는데 중동 쪽에서도 석유화학을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면 석유를 파는 것보다 석유 나만 아니까 그거 되게 싸게 자기들 그 원료 투입해가지고 고부가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면은 이득이잖아요. 중국을 넘어서 중동까지 이제 시장이 좀 격화되다 보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좀 힘들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가 흐름 아시겠지만 석유화학 주가들이 정말 힘을 너무 못 쓰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LG화학부터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뭐 다른 작은 업체들까지도 석유화학 기업들의 주가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석유화학주를 버려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낮을 때 물론 더 바닥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낮을 때 이 석유화학 기업들이 하고 있는 체질 개선의 노력을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산업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아마 수소 발전업인가 이거를 정관에 이제 사업 목적이라고 하나요? 거기에도 이제 수소 사업을 넣고 이번에 이제 6월쯤에 열리는 이제 수소 입찰에 롯데케미칼이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배터리 소재라든지 뭐 양극재, 인극재를 많이 하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전환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업체들을 좀 찾아서 지금 바닥일 때, 그러니까 영상에도 댓글에 이미 너무 좋아서 올라가지고 못 산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을 때 체질 개선을 잘 하고 있는 종목은 어디인가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친환경이라든지 신에너지 쪽 투자를 이미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1, 2년 안에 좀 나타날 수 있는 업종, 그러니까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 반등의 기회를 살펴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좀 산업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도 이 화학사들이 한 10년 전부터
이 체질 개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용 제품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줄이고 다른 이제 것들로 많이 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재를 많이 한다든지 뭐 헬스케어, 그러니까 약품 같은 거 이런 걸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화학이 기반이지만, 석유화학이 기반이지만 다른 조금 가치가 높은 것들로 사업 재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권사 뭐 리포트에도 한번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유 시황이 너무 안 좋다, 석화 시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막 주가가 막 23% 평균적으로 빠지고 그랬는데, 오히려 일본의 그 체질 개선에 성공한 기업들은 주가가 막 35% 뛰고 같은 기간 이랬다고 해요. 석유화학 사업을 볼 때, 아, 진짜 이제 전통적인 석유화학업을 하는 걸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신사업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비중을 어떻게 높여가고 있느냐. 물론 몇 년 전부터 신사업 하겠다, 친환경 하겠다고 발표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그때 말한 거대로 그대로 이거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장이 열리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좋아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안 좋아서 줄어드는 것 같다. 이걸 보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에는 조금 제가 세부적인 그림이 나오면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주식만 설명해드리니까 또 막 주가 너무 높아서 못 샀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지만 지금 바닥일 때 기회를 보일 수 있는 업체들은 없을까. 실제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뭐 삼양사 이런 데도, 삼양사가 뭐 수소 사업 뭐 하고 있고, 뭐 다들 뭐 하나씩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디테일하게 찾아보시고, 같이 편승하고자 그냥 뭐 이렇게 띄우는 주식이 아니라 진짜 좀 장기적으로 꾸준히 과거부터 이걸 좀 투자를 해왔고 그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런 업종들을 좀 찾아보시면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경제와 노자 깨타투의 박진희였습니다.